실리콘 대신에 자기 앞턱에 있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어드밴스드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술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VIP 성형외과 원장 이명주라고 합니다. 앞턱 전진술은 거의 30년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실리콘을 넣어서 앞턱을 전진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동양 사람들은 뒤턱은 넓고 앞턱은 좀 짧은 이런 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턱이라고 그러죠. 무턱이 있게 되면 옆 라인, 프로파일 라인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을 뿐만 아니고 이 앵글, 치인하고 넥 앵글 자체가 굉장히 샤프한 앵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리콘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나오니까 금방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래에 있는 자기 뼈하고 실리콘하고 아무리 잘 맞춰놔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표시가 나고, 그럼 실리콘이 컨스트럭처를 위반해서 결국은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도 변색도 오고요, 틀어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나 입 안으로 돌출돼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실리콘이 뼈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보면 뼈가 흡수돼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봤는가니 실리콘이 거의 아래 치아의 루트에 가까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실리콘 대신에 차라리 자기 앞턱에 있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말발굽만으로 커트를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 어드밴스드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술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하고 기존에 있는 뼈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일치감이 없거든요. 근데 어드밴스드 제니오플라스티라는 것은 자기 뼈가 그대로 전진돼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올 뿐만 아니고, 제니오플라스티 할 때는 이 치인의 위스라 할지 폭이라 할지 비대칭 이런 것을 교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리콘을 썼을 때는 이게 뼈 흡수가 있는데 뼈 흡수는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거기 때문에 한 번 수술로 인해서 거의 퍼머넌트한 그런 결과를 내거든요. 흡수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서브컷 멘탈 앵글하고 시인하고 이 넥 부분의 앵글이 실리콘 했을 때는 개선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뼈가 뒤에 있는 연부조적 같이 연결돼서 스트레칭 하기 때문에 이 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진하는 자체만 해도. 또 한 가지는 혀 밑부분에 있는 근육이 아래에 있는 아랫뼈 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뼈가 나옴으로써 혀 아래에 있는 근육이 일정 부분이 앞쪽으로 전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니, 턱이 짧은 사람들은 턱 근육이 뒤에 많이 위치해 있어서 기도가 많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기도 패스나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서 뒤에 있는 혀 근육의 뒷부분을 일정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도가 훨씬 더 열린다, 이런 기능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니오플라스티는 한 번 수술해서 끝나는 퍼머넌트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은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실리콘 넣었던 어떤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 10년 이상 돼서는 되게 다 제거하기를 원해요. 제거하고 제니오플라스티를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눌려있는 뼈들이 굉장히 많이 흡수되고 플랫되고 심지어는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를 빼고 자기 뼈를 해서 해놓으면 자연스럽고, 한번 해놓으면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많이 붓지도 않아요, 이 수술은. 그래서 결과도 바로 보이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수술이겠습니다. 이 턱 아래에 조직이 뭉친 것보고 쉬운 말로 이중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리콘을 넣게 되면 이 티슈는, 아래에 있는 티슈는 개선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이 부분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어드밴스 제니오플라스티를 하게 되면은 요 있는 조직 자체가 뼈에 달라붙는 앞쪽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서비컬 멘탈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이 앵글 자체가 굉장히 샤프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턱 개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치는 따로 하나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미용 수술이라는 것은 얼굴의 바란스와 하모니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더더구나 그래서 프로파일 측면 뷰에서 보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곡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동양에서 가장 위크 포인트가 요 코 끝에서부터 윗입술 아랫입술 여기까지 이 라인을 보면은 되게 여기가 죽어 있고 코 부분도 많이 죽어 있고 입술만 여기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개선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파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드밴스 제니오플라스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 할 때는 항상 프로파일 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코 위치, 입입술, 아래 위치, 이게 세 개의 위치는 항상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와야 되고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 넓은 의미의 윤곽 수술이 되겠지만은 안면 윤곽 수술은 되게 큰 수술이죠. 뭐 광대를 줄인다, 양악을 한다, 뒤턱을 줄인다. 그래서 큰 수술인데 수술을 뒤쪽에 하기 때문에 붓기가 많이 붓고 그 다음에 상처가 뒤에가 있어요. 어금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음식 씹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앞턱 수술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시간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입술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겉에는 표시 하나도 없고요. 입술 안에 들어가서 여기 조직을 제끼면 요 밑에가 금방 나오거든요. 커트하고 전진하고 고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고 붓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미용 수술을 봐도 심플하게 끝날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없습니다. 앞턱 수술은 입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3, 4일 정도는 뭐 소프트밀을 좀 드셔야겠지만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뭐 보통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술 앞쪽으로는 여기 턱뼈 좌우에서 나오는 감각신경이 2개 나오는데, 그 감각신경을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이 신경 나오는 위치를 체크할 겁니다. 체크해서 거기서부터 한 10mm 정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서 세이프 마진을 두고 커트해서 들어가면 이게 신경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요. 충분히 보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몇 미리 정도 여유가 있다 체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디서 커트하겠다 이 계산하고 하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전문 교육을 받으신 닥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경험이 없거나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의사한테는 이런 손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